아쉽게도 클린스만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1대0 승리, 이런 애매한 경기 정말 싫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월에 튀니전만 이기면 자연스럽게 최소 8연승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클린스만 잘릴 리가 없습니다. 뭐 8연승 좋죠. 그런데 무늬만 승리일 뿐 어떤 팀을 상대했는지를 보면 결코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일정은 10월에 튀니지, 베트남, 11월에 월드컵 예선으로 중국과 아직 미정인 한 팀, 그리고 1월에 아시안컵 시작으로 예선 3경기,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클린스만이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했으니까 12연승까지 될 수 있겠네요. 한국이 아시안컵을 우승할 수 있을까요? 클린스만 때문이 아니라 이건 손흥민 때문에라도 아시안컵 우승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대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4년 후는 결혼 안 한 35살 손흥민이라면 국민들이 은퇴시켜줘야죠. 너무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살아생전 손흥민 시대에 다 이뤄내는 걸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아시아 축구 강호라고 하면서 60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면 이 정도면 한국은 유럽의 잉글랜드와 다를 거 없는 팀이 될 뿐입니다. 거기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의 이재성, 황희찬, 황희범이라면 아시아에서 최강이라는 거 증명해 줘야죠. 클린스만 감독의 목표는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120일 정도 남은 이 대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힘겹게 이긴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시즌 월드컵 출전도 했고 아시아에서 톱시드를 받을 수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거기다 연봉 400억이 넘는 만치니 감독을 데려왔고 당연히 그 정도면 지들도 아시안컵 우승해보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 멤버들이 자국 리그에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전에서 밀리고 경기 감각이 떨어질 선수들이 꽤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차 적응까지 마쳤고 풀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는 1대0. 그것도 결승골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비수의 헤딩이 어설퍼지면서 조규성에 달려들어와서 거의 노마크 찬스급 헤딩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슈팅을 19개를 시도했고 유슈팅도 9개가 나왔는데 골은 상대 실수로 인한 골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골 결정력 아쉬움.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을 데리고도 골 결정력이 아쉬운 팀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참고로 저쪽 일본은 독일 안방에서 독일을 4대2로 대파시켜버리면서 미친 짓을 하더니 며칠 쉬지도 못하고 튀르키예와 경기인데도 또 4골을 넣고 4경기 18골이라는 경이적인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일본에게 참패한 독일은 FIFA 랭킹 2위 프랑스를 만나서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일본 레벨이 이거 뭐죠? 일본 역시 아시안컵 강력한 우승 후보잖아요. 한국은 손흥민이 국가대표를 주전 도약했을 때 2015 아시안컵 준우승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때 독일인 출신 슈틸리케 감독이었는데 사실 슈틸리케 감독도 아슬아슬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시안컵 결승까지는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클린스만도 그런 과정이라도 되면 좋겠네요.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의 그런 거만한 태도를 일관하는데도 경질시키지 않았다는 건 아마도 아시안컵까지는 최소한 갈 것 같으니까 자, 우리 팀 열심히 응원해 봅시다. 이 경기는 꽤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팬들도 5대0, 최소 3대0은 될 수 있는 경기였다고 많은 분들이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골 결정력의 문제, 다르게 보면 운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다음 경기에서는 그 이상의 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기력 자체는 좋았다고 말한 리뷰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직력이 좋았다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 역량으로 황홀한 킥패스들이 나오면서 사우디 수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반 8분 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이 센스 있는 킥으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기재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후 10분 후에 한국은 오히려 운이 좋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지만 골대를 벗어났고 또 한 번의 한국의 볼터치 실수로 인한 사우디 공격에서는 김승규가 미친 선방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정말 이때까지는 선수가 잘못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클린스만만 떠오르는지 한국은 점유율도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6분 후에
한국의 골이 터집니다. 과정은 좋았습니다. 이재성과 손흥민의 호흡,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손흥민의 미친 센스로 황인범까지 연결되고 사우디 수비수의 혼란이 결국 조규성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선제골을 넣은 것입니다. 기세를 탄 한국은 압박이 통하면서 손흥민의 결정적인 슈팅 찬스도 있었는데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불어버립니다. 손흥민은 너무 억울해서 땅을 치면서 황당했습니다. 이곳은 뉴캐슬 구장, 뉴캐슬은 사우디팀, 그냥 사우디 홈 편파 판정이라고 정리하죠. 한국은 첫 골을 넣은 후부터 9분 동안 연이어 득점 가능한 유효 슈팅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좋게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에는 이제 김민재까지 가세를 하는데 김민재가 3선에서 볼을 몰고 올라가더니 패스 한 방에 손흥민에게 연결하면서 사우디 수비 라인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재성에게 연결해 주었는데 이재성 센스라면 충분히 칩슛도 가능했는데 아쉽게도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양팀은 득점 없이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클린스만이 또 문제입니다. 이미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리그에서도 주중 경기까지 감안하면 중요한 선수들 함부로 풀타임 뛰지 않게 합니다. 다음 경기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럼 손흥민은 주말 경기 후 3일 휴식 웨일즈전, 다시 3일 휴식 후 사우디전, 다시 3일 쉬고 셰필드전을 소화해야 합니다. 솔직히 손흥민 처리는 아니거든요. 손흥민 뿐인가요? 김민재도 풀타임, 양쪽 풀백 풀타임, 이재성은 본래 활동량 1위급 선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평점 자체는 손흥민이 가장 높고 MOM도 손흥민이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이재성이 매우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클린스만은 말은 번지르하게 젊은 선수들이란 말부터 뭔가 실험을 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한 경기 이겨버리는 수작만 부린 것에 불과합니다. 후반전에 선수들의 체력이 과부하가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경기는 결국 클린스만만 위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클린스만이 뭐라고 대한민국이 클린스만을 위한 경기를 하게 되나요? 우선 클린스만이 아니더라도 대표팀은 김민재 파트너와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권은 이제 노장에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용도 되지 않고 세대 교체를 해야죠. 그러고 보니 이럴 때 김지수라도 좀 썼어야지. 그리고 박용우는 국가대표까지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정우영이 필요할 줄이야. 자, 나머진 이강인이 오게 되면 탈압박으로 인한 기회 창출도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확실히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있다는 건 기대감을 주긴 합니다. 골 결정력도 실력인데 손흥민이 지금처럼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말 팀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축구는 골인데 손흥민은 본인보다 결정력이 낮은 선수들에게 계속 공급만 해줍니다. 아니 기대치라는 게 손흥민이 어려운 공간에서 슈팅을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선수 찬스일 때보다 득점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왜 손흥민이 그래야 하는지 정말 이해 못하는 일인입니다. 10월에 클린스만이 손흥민을 한국으로 불러들인다면 더 분노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1월 말까지 푹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스만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있는데도 선수들만 보내고 유럽에 계속 남겠다 합니다. 아저씨 3선 어쩔 건데 이상 흰수염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